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강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상품권은 8월과 9월 2달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전자상품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이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쓰지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내는 소비자들도 자주 보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10개를 갖다서 처음 써요, 나 이거. 처음이라가지고 어리벙벙해서 그래서. 써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잡는 데였으니까. 이렇게 잔좀 또 거실러주고 이렇게. 현찰이나 똑같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는 1,000원어치 사도 바꿔줍니다. 일단 손님이니까 우리 집 오는 고객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드려요. 도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온누리 상품권과 강원도에 한정된 강원 상품권이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만 살 수 있는 이 강원 상품권은 이달 말까지 8%를 특별 할인해 줍니다. 이 5만 원권 상품권을 살 때 이렇게 4만 6천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이어 8월과 9월에도 5%에서 8%로 할인폭을 높였더니 현재까지 판매액은 43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추석이나 설 명절에 3배 가까이 판매액이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모바일로도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자상품권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과의 릴레이 협약을 통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판매처와 가맹점을 늘리고 할인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의 한 대학 주변에 불법 택시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셔틀버스 운행이 워낙 적은 데다 시내버스 운행도 감축되면서 불법 택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대학 캠퍼스. 캠퍼스 곳곳에 동그란 번호표가 붙어있는 택시가 눈에 띕니다. 불법 택시, 이른바 독수리 택시인데 합승은 기본인데다 목적지별로 요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를 탑승하려 하자 이미 2명이 합승한 상태. 미터기를 켜고 달리기는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교묘한 수법일 뿐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결제를 진행합니다. 한 팀씩 운행요금을 받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승객은 원래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양쪽의 이득입니다. 원주시는 독수리 택시에 대해 일반 택시업계에 신고가 있었지만 정작 택시를 이용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침묵으로 아니면 아예 그냥 도망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독수리 택시 이용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워낙 적은 데다 하교 시간 배차 간격은 무려 2시간. 52시간 근로자의 여파로 시내버스 운행도 줄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버스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엄청 많죠. 이게 교내 매질이 이쪽 상가에서는 병원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결국에는 최소한 무실동, 단계동 같은 터미널 근처에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시내 셔틀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은 교통복지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교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관련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증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수리 택시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방어 어획량이 늘면서 이제는 전국 어획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 소득 자원으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백색을 띤 큰 물고기가 펄떡입니다. 몸 길이가 1m를 넘는 방어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방어 어획량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6, 7년 전만 해도 연간 수백 톤이 잡히는 데 그쳤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4,800여 톤의 어획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까지 1,799톤이 잡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어민 소득 자원으로 키우기 위한 도내 환경은 열악합니다. 여름에 잡히는 방어는 맛이 떨어지고 기생충 발생 우려가 있어
해상 가두리 시설에서 몇 개월간 보관해야 하는데 도내에는 시설이 부족해 남해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어려워 고급 어종임에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영 여수 남해안보다도 한 10년 정도 떨어져요. 이어서는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내리보낸단 말이에요. 또 대부분의 방어가 정치망 그물에 우연히 걸리고 있어 수온이나 회유 경로 등이 변하면 꾸준히 잡힐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망에 수동적으로 잡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와 같이 낚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우리 시범조업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 소득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 방법을 내년도에는 좀 도입해보고자 합니다. 방어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축양기술 보급과 해상 가두리 시설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여파로 동해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동해항에서 일본을 찾은 관광객은 4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가량 감소했습니다. 동해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의 탑승객은 지난 6월부터 줄어 7월에는 557명으로 감소하다 지난달에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해항에서는 매주 목요일 일본 사카이 미나토로 출발해 일요일에 돌아오는 여객 항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44분쯤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31번 국도에서 군용 구급차가 전도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